망막 수술 후에 눈이 터지나요? 정말 제가 가볍게 웃고 싶네요. 절대 눈은 터질 일이 없어요. 대신 모든 안과 수술 받는 분들은 수술 전후로 수술에 앞서가지고 꼭 의료진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늘TV 하늘안과 원장 김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안과 상담실장 이정민입니다. 원장님, 최근에 영화 파묘 보셨나요? 네, 저도 지난주 보고 왔어요. 평상시에도 뭐 무서운 이야기나 호러 이런 거 좋아하세요? 보통 무서운 영화는 잘 못 봐요. 마음도 여리기도 하고 그래서 못 보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보러 갔었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눈은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 했답니다. 제가 오늘 파묘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깊어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무서울 수 있겠다. 그리고 예전엔 공포였지만 지금은 아닌데 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술실 미스터리부터 괴담의 진실과 거짓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무서워하시는 부분 1위. 수술 중에 눈 감으면 망한다? 원장님 진실을 말해주세요. 수술을 하는데 망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긴 하네요. 뭐 허탈한 대답이지만은 절대 수술할 때 눈을 감을 수가 없답니다. 저희가 눈 수술할 때는 개검기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눈을 벌리게 되고요. 의도적으로 눈을 억지로 뜨려고 하거나 감으려고 하면 눈이 위로 돌아가거나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에게 그냥 양쪽 다 실눈 뜨고 계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분들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정민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환자분 한 분이 기억나서 말씀드릴게요. 한 10년 전에 수술했던 분이신데 환자분께서 수술할 때 너무 세게 눈을 감는 거예요. 환자분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개검기가 부러지고 만 거죠. 오히려 수술 비용보다 개검기가 비싼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날 집에 가서 개검비 부러진 걸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저희 하늘안과는 환자분들께서 개검기를 부러뜨린다고 해서 구입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두 번째 괴담인데요. 라식 수술 중에 빨간 불빛 놓치면 실명한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너무 과장된 얘기인 것 같아요. 초창기 장비에는 안구 추적 장치가 없거나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술을 열심히 했는데 교정 결과가 기대보다 못 미치거나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환자분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고개를 숙이는 분도 있었고요. 또 지나치게 고개를 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사들이 수술할 때는 양손으로 머리를 꽉 잡고 수술한 경우도 있었죠. 요즘 장비들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즘 7차원 안구 추적 장치라고 해서 환자의 움직임을 7차원적으로 쫓아가는 거죠. 앞뒤의 움직임, 좌우의 움직임, 상하의 움직임을 다 추적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회전 움직임이라고 해서 환자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추적할 수가 있고요. 물론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너무 긴장하시게 되면 불을 놓쳐서 딴 곳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안전하게 장비는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고요. 전혀 문제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원장님, 상상할수록 무서운 괴담인데요. 여름 장마철에 레이저 장비가 멈출 수 있다? 수술 중에 정전이 돼서 기계가 멈춘다? 제가 수술 받는 환자라면 너무 공포 그 자체인데요. 원장님께서 진실을 말해주세요. 너무 과장된 얘기인 것 같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안과에서 사용하는 수술 장비에는 각 장비마다 비상 발전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전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절대 기구가 멈추는 일은 없답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구들이 많이 좋아졌죠. 기계들이 발달하는 만큼 기계 주변 환경, 습도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너무 습한 환경에 수술하다 보면 수술을 열심히 했지만은 교정 결과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각막 콘탁과 같은 비정상적인 염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희 병원에는 각 수술실마다 10분 단위로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있고요. 항상 기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이번 괴담은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없는 괴담인데요. 망막 수술 후에 비행기를 타면 눈이 터지나요? 정말 제가 가볍게 웃고 싶네요. 절대 눈은 터질 일이 없어요. 대신 모든 안과 수술 받는 분들은 수술 전후로 비행기 타실 일정이 있다면 수술에 앞서가지고 꼭 의료진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이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은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요. 감사하게도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도 저희 병원에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심지어는 외국인 분들, 몽골 분이라든지 미국인 분들도 수술하러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시력교정 수술,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은 수술 후에 비행기 타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물론 백내양 수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망막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망막 수술이라는 게 대부분 혈관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망막 신경이 손상받아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대개 일주일 정도는 비행기 타는 걸 삼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신 모든 망막 수술이 그런 건 아니에요. 망막 점막 수술이라든지 간단한 유리치원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받고 퇴원 전에 진료 보신 다음에 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망막 박리 수술 받으신 분인데요. 망막 박리 수술이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눈 속에다가 특수 가스를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가스 자체가 신경을 오랫동안 눌러주기 위해서 짧게는 2주, 보통 4주까지 눈 속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스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기압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스가 팽창되다 보니까 수정체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압이 올라가는 부작용 또는 백내장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스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는 절대 비행기를 타시면 안 되고요. 그 시기가 최소 한 달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수술실 괴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오늘도 원장님께서 너무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환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하늘TV는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늘TV 하늘안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